자, 이게 참 여러분들 그 시장이라는 게 웃겨요. 지금 저녁 11시 이제 내일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늦게 영상을 찍고 있고, 아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출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7% 가까운 또 상승이 나와줬죠. 또 20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또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정말 좋았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가고, 또 이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뭐 에코프로 BM의 개별 섹터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시장의 움직임이잖아요. 시장. 그 시장이라는 건 지수고, 그 지수에 따른 건 또 미국 시장.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다른 그 어떤 종목들, 2차전지 어떤 섹터들보다 더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에코프로 BM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다 윗꼬리가 달리고, 조금은 장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들보단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끝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영상을 지금 찍냐면, 일단 이걸 볼게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시 생각했던 미 시장의 반등, 어저께 나왔던 반등 자체도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 셧다운 해제된 기대감.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던, 그러니까 중단됐던 것에 대한 셧다운이 이제 거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 전날 나스닥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확실하게 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미시장이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되돌리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결국에 이것 또한 우리가 재료 소멸로 보여야 되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 물론 종가 마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제가 그 AI 시장과 AI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제. 그리고 뭐 이런 분명한 호재들은 계속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에코프로 비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그 ESS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리튬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 2차 전지의 호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 그려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점까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진짜 이렇게 하락으로 더 심화되어서 끝난다라고 하면, 우려스럽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지수잖아요, 지수.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러한 패턴들을 제가 자주 나온다. 저점 바닥을 한 번 더 리테스팅하는 하락은 한 번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심상치 않게 이런 확률이 너무나 높아져 보입니다. 이게 뭐 이탈할지 아니면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결국에 지수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에코프로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고, 오늘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또 이번 주에 나올 CPI 지표나 PPI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 그리고 20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약간 충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가야죠. 하락을 해도 대비가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야, 외인과 기관이 돌아왔다, 이제 진짜 본격 반등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시장은 항상 또 배신을 때립니다. 항상 그래 왔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추적 관찰한 다음에 이걸 차트적으로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보면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만 보면 돼요. 이 흐름이 결국 BM에 대한 주가를 방향성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건 바로 이 장기 파동에 대한 선박 고점 단계,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이라도 이러한 대응들이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제 관점이 변한 건 없어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여기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가 이 작은 파동의 5파동 고점이잖아. 올라가는 과정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거의 80%가 넘거든. 80%가.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내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니까, 올라가면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우리가 목표는 목표가 고점 매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해. 그리고 이때는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추가적인 평단가 관리를 하든 뭘 하든, 불타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타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또 중요한 타점들은 알려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또 영상 빠르게 좀 찍고 있는데, 이게 장중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 주부님들 바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다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다이렉트로 문자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매수 타점과 중요한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만 알려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평균 최소 2번, 많으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시장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밑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에코프로 BM에 에코 이 두 글자만 남기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대신 가끔씩 막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 보내시는 거 제가 단돈 1,000원짜리든 뭐 5천만 원짜리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보다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가끔씩 아니 너가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도 보고 코인 시장도 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점과 정보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다 같이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시면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인지하고 있길 바라겠고, 자,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우리가 또 인생은 세옹지만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주식을 이제 대출받아서 빚도 생기고 막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 타파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앞으로 어떤 식의 타점들을 또 끌고 나갈지, 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면 외로워.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조금 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나가고 어떤 식으로 잡아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떤 식으로 때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